얘들아 오늘은 다만 미래인 출판사 예당 확실하고 능동도 확실하고 하고 여기 다 능돌 아닌 반월 아닌 예당이잖아. 특히 반월 예당은 미래인이잖아. 그치? 반월이죠? 미래인이거든 너네. 자 너네 내신 미래인 자 2차 내신 2차 2학기 1차 여기 내신의 시험범입니다 오늘. 자 근데 다시 말해 내신 대비 겸 정규 수업이 아주 중요한 어떤 내용을 할 거예요. 요거만 1시간 지나더라고. 자 그러니까 오늘은 필기 아주 열심히 할 거고 필기 검사도 할 거예요. 검사하고 그다음에 나갈 건데 자 그리고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자 그래서 이제 사람 이름 정철 그다음에 이제 송민고 자 이렇게 할 건데 하기 전에 이거 관련해서 이 사람 얘기 조금 하고 그다음에 이거 물론 내신 대비 들어갑니다. 들어봤지? 정철. 혹시 다른 대표작 유명한 거 하나 있는데? 그래, 얘들아 쓰세요. 관동별곡은 정말 유명합니다. 성민곡은 실제 빈도가 아주 높고 관동별곡은 아주 유명하고 그 다음에 너네들이 이 정철을 너무 싫어합니다. 그 이유는 이게 분량이 어마어마해요. 8장 정도예요. 그러니까 16페이지 정도의 굉장히 긴 가사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작품으로 3인곡이 있거든? 자, 비슷하게 생겼지? 성민곡, 3인곡, 미인곡. 미인, 누군지 추론해야 되고, 곡은 노래란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떤 대상, 어떤 소재가 중첩되고 사속, 이게 무슨 관계인지 세트로 조금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좀 다른 결의 작품인데, 자, 지난주에 상충곡 했던 거 기억날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이 장르를 시가 문학 중에 가사라고 하는 서사, 부사, 결사 이렇게 3단 구성이야. 현지야, 상충곡 할 때 있었나? 아니요. 우리 전에 전 시간에 상충곡 했는데 그때 가사 중에 공노래 가사 하나 했어요. 애들이. 자, 그래서 그 중에 오늘은 성민곡 하다 그랬고 이게 2학기 1차 내신 시험범이야. 그리고 성민곡의 출제 빈도는 가장 높아요. 이 세 작품 중에. 얘는 너무 길어서. 그 다음 3인곡보다 성민곡이 조금 더 이 어떤 설정이 특이하기도 하고 해서. 자, 그래서 이 3단 구성의 가사를 오늘 할 건데 하기 전에 관동별곡 얘기 조금 하면 얘들아 이거는 강원도란 뜻이야. 연서야 강원도 갔다 왔죠? 그걸 관동지방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강원도에 이 정철이라는 조선시대 대표 사대부가 이 사람이 대표적인 사대부고요. 양반이란 뜻이죠. 조선시대 양반이 강원도의 관찰사로 부임받았을 때 거기 기행하면서 순찰하면서 쓴 긴 가사인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길고 강원도의 이곳저곳에 관동 팔경 이런 경치 같은 것들 거기서 생각 이런 것들을 주저리 썼어요. 자, 그래서 얘 주제는 자연 친화격.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상충곡이랑 지난주 수업 들었던 상충곡이랑 비슷하죠? 그 다음에 선정, 다른 정치를 펼치겠다. 선정에 대한 포부. 이렇게 두 가지 별로 주제가 관동별곡 주제가 되는 거야. 자연에 대한 예찬, 그 다음에 내가 바른 정치, 관찰사로서 바른 정치를 펼치겠다 이런 주제입니다. 할 거 아니고. 근데 이 문제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인국, 송민국은 묶어가지고 좀 비슷한 거고. 자 뭔지 이제 볼 거야. 이 사람이 어떻게 했을 때 쓴 거.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썼을까? 자 봐봐. 미인은 얘들아 여기서 미인은요. 자 미인부터 가서 이제 이 사람이 언제 썼을지 추론할 건데 미인은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뜻인데 얘 남자잖아. 조선시대 사대부가 미인이라고 칠 때는 여자겠어? 아니면 다른 누구겠어?
돌려 말하는 거야. 표면적 설정은 여성화자가 남자를 기다리는 내용인데 실제로는 정철이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주제로 나타낸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추론이 돼. 태훈아. 네. 이거는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해서 쓴 글이라고 했잖아. 자, 임금을 그리워하는 얘기는 언제 썼겠어? 임금이랑 같이 있으면 안 썼을 거 아니야. 물론 여기서도 다른 데 가가지고 그게 뭐야? 딴 데 가는 거. 딴 데 가게 되는 것도 뭐라 그래? 유배라 그러죠. 그죠? 자, 유배가 무슨 거예요? 자, 사대부 양반이 관직에 현직이 있을 때, 그 다음에 유배 가서 이 정치적인 어떤 전쟁이라 그러죠? 정치 싸움에서 이 숙청돼서 이 유배 가서 쓴 구구절절한 연분지정. 자, 그러니까 유배 가사의 대표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얘가 먼저 쓰여지고, 그 다음에 얘가 속편이에요. 자, 그래서 송민국은 속편이다. 부로 영화로 따지면 스피노프 같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둘은 비슷하고, 그 다음에 송민국이 우리의 시험범위. 자, 이미 주제는 나온 거야. 연분 지정이에요. 거기다 그것부터 쓰고 제목 옆에다 주제부터 써놓고 그다음에 하나씩 봅시다. 임금군 그리워할 여. 자, 영군 임금을 그리워하는 그다음에 지극한 정성. 지극한 정성. 임금을 그리워하는 이런 유형의 시가를 우리가 유배가사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하은이랑 승우를 시킬 건데, 자, 둘이 나눠서 읽을 건데. 하기 전에 중세국어 여기 들었던 친구가 단체가 제일 둘밖에 없네. 태윤이랑 자, 세 명밖에 없다. 세 명이 중세국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애들한테 어떻게 읽는지 알려줘야 되는데 너네들은 테스트를 하고요. 나머지 애들은 이걸 가지고 이제 읽는데 어떻게 발음하는지 정도 배울 거야, 얘들아. 목요일에 듣지? 이제 되나? 이미 들었어요. 제 내일 계약이랑. 아, 너네 앞에서 들었나 그때? 또 내가 까먹었을지 모르겠어. 진짜 안 들었죠? 소원이 없었지 그때? 네. 자, 얘들아, 이 중세국어는 너네 시험 범위는 오늘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자, 오늘 할 거를 위해서, 발음을 위해서 필요한 게 이렇게 생기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생기네. 기억나죠? 그 다음에 표기법이 이어적기. 전체적으로 이어적기가 쓰여서 이 당시가 중세국어니까 중세국어 표기법 이어적기가 쓰여서 지금이랑 약간씩 다르다. 근데 최대한 비슷하게 해석하면 돼요. 자, 얘 발음 어떻게 하는지만 표기하세요. 자, 태연아, 아레아라고 읽고요. 얘 발음을 보통 이름절에서 뭐로 할까? 예. 아레아고요. 발음 이름절에서 뭐예요? 아지, 그치. 자, 얘들아, 이름절에서 아로 발음하면 돼요. 자, 앞으로 이제 읽을 사람이 아래야 이름절, 아로 발음하면 됩니다. 자, 이름절에서 주로 으. 자, 이렇게 아래야에 대한 발음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단어가 나온다. 그럼 자, 얘를 어떻게 발음하면 된다? 가을 이렇게 발음하면 되죠? 가을 이렇게 발음하면 된다. 근데 이게 아니라 최대한 현대 국어랑 비슷하게 하면 되니까 뭔가 이라고 해석해야 될 것 같아. 이 맥락상 그렇게 편하게 아무렇게나 해도 됩니다. 기본은 이거다. 자, 다음에 현지야, 이거 이제 얘를 뭐라고 하는지 발음 이전에 얘 이름이 있었어요. 잠시만요. 가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쓰는 방법. 서로 다른 자음을 가로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땡땡 병서예요, 참고로. 그거 아니야. 다른 거. 오케이. 합용명세가 쓰세요. 자, 이렇게 생기네. 이름도 써놔. 어차피 너는 이제 내신 때 이런 걸 할 겁니다. 이 특강 들은 친구들은 이런 거를 지난주에 배웠어요. 좀 까먹었어요. 합용명서. 얘들아, 합용명서고 주의야. 각자병서 기억나죠? 자, 각자병서는 같은 자음이니까 예를 들어 어떤 애들? 기억. 그래, 쌍기역 이런 애들, 우리 아는 대소리 이런 애들을 참고로 각자병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국어에서 대소리라고 일컫는 애들을 각자병서라고 하는데 그 당시는 합용병
비동사형용사. 지금은 안 쓰이는 이런 애들이 있었다. 그래서 얘 발음을 재영아 발음을 어떻게 합니까? 뜨 얘들아 뒤에 거 된소리로 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얘 뜨. 오케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재영아 바로 뜨들 이렇게 하면 돼요. 뒤에 버전 된소리로 뜨들 뜨들. 그리고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이어졌게 됐고 이렇게 됐지만 현대어는 뜻을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최대한 현대어랑 비슷해 보이게끔 발음하고 이해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해서 전체 맥락을 대충 해석하는 정도로 시작을 하면 돼. 그걸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처음부터. 자 여기까지 하고 두 명이 읽을 건데 시현이부터. 시현아 한 게 아니죠? 읽어. 자 다의 중략까지 그러니까 A 부분까지 시작. 네. 이해가? 네, 거의 완벽합니다.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쌓였으니 이런 거 정도만도 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가 된다, 손. 대충 되겠다, 손. 이거 원문이야. 현대어 버전이 원래는 나오는데 오늘은 없죠? 그리고 내가 불러줄 거고 너네는 필요한 부분만 해석할 건데 아직은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런 걸 현재야 가사라고 해요. 이런 걸 가사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으로 바로 너 이따가 중량 밑으로 이따가 승우야. 승우가 이따가 읽을 거고요. 자, 맨 마지막 뒷장 봐봐. 맨 마지막에 정격, 가사, 운율, 율격 체크만 하고 이제 본문 갈 거거든. 자, 맨 마지막 줄만 보세요. 각신님. 자, 여기 끊어. 각신님 끊고. 자, 이거는 가사고요. 제가 3단 구성이라고 했죠? 자, 맨 마지막 행 기준. 자, 각신님. 다리야 카니와 구준비나 대소서. 자, 이런 식으로 보통 세 글자, 다섯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이런 식으로 보통 그렇다는 거고 약간 늘거나 줄거나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무조건 세 글자 똑같아요. 이거는 세 글자 고정. 그 다음에 보통 다섯 자, 세 자, 네 자, 세 자 이런 식으로 마지막 행 기준 이런 율격이 지켜진다. 여기 지켜지는 거야. 자, 이럴 때 가사 중에 정격 가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격, 율격이 정박자의 운율이 지켜진다라는 뜻으로 가사 중에 정격 가사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현지야 이것만 놓고 봐도 시조 기억나죠? 시조의 한 줄이랑 비슷해 안 비슷해? 시조의 한 줄. 그치? 근데 다시 말해 가사는 시조가 어떻게 되는 형태? 이렇게까지 시조 세 줄짜리인데 이거는 시조의 장형 버전 그죠? 시조가 늘어난 형태예요. 오케이? 그래서 맨 끝에만 시조랑 같이 사무사상 율격 지켜주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시조는 세 줄이라 정서만 겨우 드러내. 시적 상황 정도. 근데 할 얘기가 많다는 뜻이에요. 가사를 썼다는 건 할 얘기가 구구절절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하는지 볼 건데, 자 이제 본문, 자 본문이고요. 서사입니다. 서사 세 줄 체크. 저기다는 저
이제 해석할 거고 필기 열심히 하시고. 아까 말했듯이 이건 원문이니까 선생님이 중요한 건 당연히 칠판에 쓸 거예요. 근데 내가 불러주는 것들 중에 내가 해석이 안 되는 부분은 알아서 각자가 현대어에서 꼼꼼히 쓰면 돼요. 자, 저기 가는 저 각시. 각시 네모. 각시는 여자 할 때 호칭어 각시죠? 저기 가는 저 각시. 현서야, 각시 네모 쳤죠? 이따가 우리한테 물어볼 거야. 자, 각시를 본 것도 한겨이고 하면 본 것도 같다라는 뜻이에요. 본 것도 같다. 저기 가는 저 각시 어떤 여자를 본 것도 같대. 언젠가 본 것도 같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네. 자, 그럼 봐봐. 천상 배국경 이렇게 나오는데 얘들아. 자, 서사에 두 개가 나올 거거든요. 자, 서사에 이 세 줄짜리에 화자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시적 상황이 나올 거야. 자, 이 세 줄에 이게 나오는데 성민국은 이게 특이해요. 설정이 특이해, 둘 다. 자,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설명을 할 거고. 화자가 특이한 이유는 화자가 두 명이에요. 자, 정철이라는 남자 시인이 사대부가 여자를 아까 서자로 세웠댔죠? 여성화자. 임금에 대한 구절절한 정서를 효과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여자의 목소리가 필요한 거야. 자, 그래서 여성화자를 설정하는데 둘을 설정해. 두 명. 자, 이거 특이한 거야. 화자가 둘이야. 말하는 이가 둘이에요. 이게 특이한 거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한 명은 주인공이고요. 주인공. 실질적 화자가 되시죠? 한 명은 보조적 화자예요. 보조인. 보조화자. 한 명은 진짜 주인공, 정철의 대변인이고요. 한 명은 조조적인 역할을 하려고 설정한 화자입니다. 자, 근데 뭐 둘 다 나라고 나오니까 구별을 해야 된다 이 소리야. 자, 그래서 각시 내놓으셨는데 면서야. 자, 각시를 어떤 각시를 보고서 그 각시를 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자, 이 서사에서 각시가 주인공이겠어? 아니면은 그 각시를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다시 말해 서사에서 말하는 사람이 주인공이겠어? 이 글 전체에서 주인공이겠어? 저 각시 본 것 같다라고? 자, 각시가 주인공입니다. 자, 각시 네모 쳤죠? 여기다가 을려라고 쓰세요. 얘가 주인공이에요. 각시. 저 각시. 이렇게 네모 쳤죠? 첫 줄에 저기 가는 저 각시. 이 사람이 을려고 이 사람 주인공이야. 자, 이 각시를 본 것 같다라고 말하는 애가 이 보조화자거든요. 자, 근데 네 줄 먼저 잠깐 내려올게요. 자, 천상 백곡경에 어찌하여 이별하고 해 다 저문 날에 누구를 보러 가시는 고까지 이 사람이 떠드는 거야. 그 다음에 각시가 하는 말입니다. 거기다 써. 네 번째 행에 어와 내어이고에다가 을려의 말을 이렇게 써. 을려의 말이에요. 을려가 하는 말이야. 자, 그러니까 이제 을려가 어와는 감탄사고요. 내여이고에 내에다가 네 동그라미 주세요. 내에다가 동그라미. 네 여이고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걸 현대어로 하면은 너로구나. 너구나. 라는 뜻이야. 너로구나. 자, 그러니까 너로구나라고 을려가 말하네요. 자, 그러면 이 내가 보조하자. 얘를 감녀라고. 감녀인데 얘가 보조야. 감녀라고 통칭하니까 정확히 주인공이 을려. 그다음에 여기 너로구나에서 내 감녀 체크하고 부분을 명확히. 그다음에 이제 밑으로는 안 나와.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만. 자, 저 화자가 두 명이다. 주인공은 을려고요. 각시라고 나오는 주인공이 주인공. 그 다음에 그 주인공한테 저 각시를 어디서 본 것 같아 라고 말하는 보조화자가 감녀다. 감녀가 보조적으로 나온다. 화자는 총 2명이다. 그럼 이제 얘 왜 나오는지만 정리하고 바로 이제 다시 내용 이어갈 건데, 자, 얘는 왜 나오냐면 이 각시 어디서 본 것 같아? 각시가 무슨 사연인지를 말하게끔 질문하는 거야. 너 왜 그러고 있어? 라고 질문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면은
번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는 퇴장. 네. 잠깐 왔다 퇴장하고 잠깐 오고 끝. 보조적인 역할이. 주인공이 을려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지금 서사상 세 줄에 이 화자 파악했어. 화자 두 명이고 을려, 감려 체크했죠. 이제 상황 갈 거야. 여기 직접 상황. 자, 다시 두 번째 줄로 갑니다. 두 번째 줄만 소은이가 읽을게요. 다시 읽을게요. 천상 시작. 오케이. 자, 천상 이거 얘들아. 네, 형태가 좀 달라도 천상 하늘나라라는 뜻이야. 천상계. 갑자기 왜 천상계? 자, 천상이라고 나오고요. 천상계. 천상계 하늘나라. 그 다음에 배곡경. 배곡경. 자, 그 다음에 어찌하여 누구와 이별하고 근데 누구와 부사어가 생략됐어요. 그러니까 누구와 뭐 했다? 이별하고 이별의 상황이네요. 어쨌든 이별했대. 자, 하늘나라의 배곡경 뭔지 모르겠지만 배곡경에서 자 누구와 이별한 상황이에요. 이게 을려의 사연입니다. 자, 을려는 또 누구지도 같이 추론할 거야. 자, 지금 저 각시의 상황이거든. 저 각시가 다시 말해 을려가 천상계 배곡경 누구와 이별했다. 그러니까 시적 상황 이별 상황이에요. 태윤아? 들린 거 아니지? 자, 태윤아, 백경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처음 들어봐? 자, 처음으로 가자. 태윤아, 백옥경 처음 들어봐요? 거울이라고 추론 많이 해. 거울, 표면적으로는 맞아. 공간이거든, 혹시. 이제 앞으로 많이 볼 거거든. 고전 소설에도 많이 나와요. 자, 백옥경은 하늘나라의 어떤 공간입니다. 뭐겠어? 하늘나라에 뭐 있겠어? 하늘나라에 네, 궁전. 하늘궁입니다. 하늘궁이야, 하늘궁. 조선시대 경복궁 같은 거 하늘 버전이에요. 하늘에 사는 왕이 거처하는, 하늘의 왕이 거처하는 친정. 배곡경이라고 해요. 그럼 이제 누가 사는지 추측하면 돼요. 배곡경이래. 옥황상제가 뭐죠? 그죠? 옥황상제가 하늘의 임금입니다. 옥황상제도 고전소설 많이 나오죠. 고전 시가, 고전 소설 이럴 때, 뭐 예를 들어 완담전 뭐 이런 거 이럴 때 옥황상제 나옵니다. 그럼 봐봐, 추론하세요. 을려의 정체가 이제 추론될 거야. 하늘나라에 궁궐에 사는 옥황상제를 모시고 있었을 사람, 이 사람이 을려인 거야. 그 사람한테 버린 옥황상제에서 버림 받아서 이별하게 된 거야. 지금 을려의 처지죠. 을려의 처지. 자, 을려의 신분이 재앙아 어땠을까? 하늘나라에서 옥황상제를 모시고 살았을 사람 누구라 그래요? 요거는 한 번에 나와서 너무 잘했다. 이거 진짜 안 나왔어. 어떤 애가 진욱이 저기 얘다가 어디냐? 아나 어딨어? 아나 없나? 하영이가 하윤이가 아까 아나였죠? 아나가 없네. 할게. 자, 얘기 있었어. 자, 선녀입니다. 얘들아, 을려? 선녀다. 됐죠? 자, 그럼 갑자기 이게 왜 나왔는지 일단은 얘들아, 아까 시적 상황이 설정이 독특하다 그랬죠? 자, 이건 설정이거든. 다시 말해 비유하는 설정이에요. 이거는 누가 썼다? 이 가사는 정철이라는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쓴 거야. 조선시대의 사대부가 누구에 대한 마음? 임금, 연군, 임금님에 대한 그리운 마음을 구구절절 나타내기 위해서 썼어. 자, 그걸 대신 비유적으로 쓴 게 이런 설정이거든. 자, 근데 봐봐. 이런 걸 도교라고 해요. 도교과 종교 중에 도교적인 발상을 할 때 우리가 하늘나라, 옥황상제, 선녀, 또 신선 같은 애들도 학 타고 막 날아다니고 막 이래. 막 피리 불고 막 이래. 이런 걸 도교적 발상이요. 도교에 빗댄 거야. 뭐야? 찢어놔. 정다워 보이면 찢어놓을 거야. 이렇게 막 수다스러운.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상황은 이거죠. 자, 쓰세요. 조선시대 4대국 임금 유교입니다. 자, 그럼
정철. 오케이. 그죠? 정철이고요. 신하란 뜻이야. 이 사람은 신하죠. 사대부 임금을 모시고 만직에서 신하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다음에 천상계 아니고 지상계국 조선이죠. 지상계국 조선입니다. 효준아. 조선입니다. 그다음에 그럼 어느 궁궐이야? 하늘궁 아니고 한양이 궁궐 이름 뭐예요? 경복궁. 그때 그 당시 도성이죠. 지금의 경복궁 자리 한양의 도성이었고 여기서 임금님을 모시고 있던 신하였겠고 여긴 당연히 임금 이름 맞춰보세요. 무슨 임금일까? 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우리나라 버리고 간 임금 내가 제일 싫어해요. 병자호란. 더 싫어해요. 병자호란. 인조 더 싫어해요. 선조. 선조죠. 자, 선조 때예요. 자, 선조 때 신하였어. 선조 때 신하였어요. 사대부. 그리고 아주 명문가고. 아, 참고로 얘들아 TMI인데 이 알지? 5천원짜리 있는 사람 친구야. 이 친구예요. 정철이. 굉장한 집안인 거야. 이 친구야. 신사임당 아들 있죠? 자, 어쨌든 선조의 신하였는데 뭐 그런 다툼 하에 이제 추청돼서 유배 왔을 때 쓴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다? 유배됐다. 유배가 사다. 이렇게. 자, 그래서 얘들아 이건 유교주의 쓰고 실제는 이 얘기인데 어디에 빗댔다? 도교에 빗댔다. 이런 행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양반들은 도교에 빗대거나 아니면 뭐 공자, 맹자, 옛날 중국 유명한 사람들 빗대거나 이런 거 많이 있거든. 자, 그러니까 얘들아 너네는 여기에서 이렇다라는 거를 끝내고 앞으로는 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이게 표면이고요. 도교가 표면, 겉으로 도교적으로 빗대서 표면적으로, 겉으로는 도교처럼 선녀가 꼭 항상 그리워하는 내용으로 할 건데 실제 의미는 이면적 의미는 유배온 정철의 연군 지정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는 이제 앞으로 이 밑에 이면적 의미로 해석할 거고 위에는 그냥 그렇다라고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헷갈리니까 밑으로만 해석할 거예요. 그래서 서사에서 설정 나오고요. 하자, 여성하자 둘. 진짜 주인공은 을려. 그 다음에 이 도교적인 상황이 빗댔다. 다음에 이제 이든이가 네 줄만 다시 읽을 거예요. 어와 내여이고 여기까지 내 사상을 들어보고 해가지고 을려가 이제 내 이야기 하겠다라고 이제론을 밝히는 부분이 네부터거든. 거기서부터 네 줄 시작. 어떤 부분이부터? 맞아요. 네. 자, 반기시는 낯빛이 얘와 어찌 다르지 못까지. 자, 얘들아 여기를 일단은 본사임 시작 부분 체크할게요. 자, 내 얼굴 거기서부터 이제 본사. 드디어 본론입니다. 내 이야기를 이제 드디어 떠들 거예요. 자, 본사 1. 본사 1은 왜 유배를 오게 되는지 유배는 이유가 나와. 유배 온 이유. 어쩌다가 유배를 왔는지가 다시 과거사가 제시가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런 얘기 이제 본격적으로 떠들겠다라고 예고한 거야. 자,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 정성. 하자의 태도가 들어가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런 상황에서의 태도가 제시가 될까? 너네는 이 태도. 현대시건 어디건 태도가 주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연군지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를 문제에서 많이 어렵게 물어봅니다. 자, 그래서 필기 열심히 준비하시고 필요한 부분만 알아서 한 대 해석하세요. 자, 내 얼굴 이 거동이 이거는 뭐 쉽죠? 내 얼굴 내 행동이. 자, 님 체크 임금 선조라고 그랬죠? 임금님이 괴양 정도의 해석이 필요한 거야. 단어 정도 이슈예요. 나머지는 괜찮아. 괴다. 자, 괴다 이렇게 나오는데 괴다가
받을만 한가마는 이런 뜻이야. 사랑 받을만 이 정도로 와야 되지 않겠니? 다시 보면 온다. 둘 중에 아무나. 네. 자, 사랑받을만 한가마는 이거는 자 됐죠? 자, 그 밑에 줄. 자, 나 어쩐지 보시고 나 다시 한번 쓸게요. 을려고요. 그다음에 화자죠? 을려고 정철 있었는데 을려이자 정철입니다. 날 보시고의 날. 자, 님이 나왔고요. 나가 나온 거야. 님이랑 나. 자, 님이 나를 사랑할 만한가 싶지만 어쩐 일인지 님이 나를 보시고 자 이제 너네가 해석이 필요한 부분도 여기죠. 자 내로구나. 내로구나. 여기 실세. 실세. 물어보고 싶지만 흐름이 끊길까봐 안 물어보고 쉬는 시간에 물어볼게요. 얼른 떠들어도 되는데. 다음 물어볼게요. 자, 너로구나 여기 실세. 이 부분만 해석하면 되죠? 너로구나 여기 실세. 무슨 뜻이야? 임금이 나를 신하인 나를 어떻게 생각했다? 너로구나. 뭐야? 임금이 신하를 충애했다는 뜻이에요. 자, 예뻐했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난 너로구나 여기 셨다. 충애했다. 충애받았다. 이 소리야. 내가 사랑받을 만한지 모르겠는데 어쩐지 어쨌든 임금님의 총애를 받았다라는 과거의 초기 상황이 드러납니다. 자, 총애받는 신하였네. 자, 그러니 이제 신하 입장에서 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온 마음을 다해서 충을 해야 되겠죠. 충성심으로 신하의 분부를 다해야 되겠죠? 자, 그런 얘기를 할 건데 나도 님을 믿어. 이런 걸 신의라고 하죠. 자, 님을 믿어. 군뜻 제목. 자, 군뜻. 어떻게 표기됐냐면 요렇게 됐죠. 요렇게. 이게 아까 말했듯이 된소리 뒤에 걸로 발음하면 되는 합용정서고 이게 이어적기 됐고 두 개만 안 되는 거예요. 자, 현재어는 군뜻입니다. 중세국어 파트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쓰였는지를 배우는 문법적인 수업이고요. 지금은 그거 반영해서 그냥 현대어로 바로 이해하면 돼. 자, 군뜻이 이런 뜻이고요. 얘들아, 요거는 이제 해석 가능하지. 자, 이거는 다른 뜻이란 뜻이에요. 다른 뜻. 둔소리 이런 거 들어봤죠? 자, 그럼 뭐야? 충 말고 다른 뜻 없다 이러는 거야. 근데 다시 말해. 충이 아닌 다른 것. 그러니까 부정적인 뜻이죠. 그러니까 충 반대인 거야. 충이 아닌 다른 뜻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쉽게 말해. 영모 같은 거예요. 그러니 세모입니다. 영모. 예를 들어 영모. 개혁죄 이런 거. 불순한 의도, 불순한 이런 마음이 조금도 없다, 충만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신의를 받은 신하의 이 믿음을 가지고 충성심만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랬는데 어쩌다 이대로 왔을까가 나와요. 자, 그 밑에 줄은 한 줄 다 칩시다.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 줄. 이래야, 교태야, 어지러이 굳었던 뒤. 자, 치아나. 이리 교태 혹시 현대어 비슷하게 한번 추론해봐. 얘는 현대어랑 비슷하게 추론하는데. 참고로 표면적으로는 선녀가 옥황상제한테 하는 거야. 얘는 이면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여자가 이래 교태 이거 뭐야? 아양을 떨어야 하는 뜻입니다. 아양이라고 쓰세요. 이 정도 현대어. 이래에다 아양을 떨다. 그 다음에 교태는 들어봤죠? 교태를 부리다. 이거야. 그래서 지금 선녀라는 여자의 모습에 빗댄 거고요. 선녀의 여자의 모습에 빗댔고 욕황상제한테 아양을 떨고 교태를 부리는 모습으로 나타낸 겁니다. 자, 이거를 어지럽게 했대요. 어지럽게, 지나치게. 이걸 지나치게 부린 거야. 아양과 교태를 지나치게 떨었다 이런 뜻이야. 부림. 자, 이 정도 해석하면 돼요. 아양, 교태를 지나치게 부렸다. 자, 그 말은 다시 말해. 요거는 표면적으로는 이제 선녀에 빗댔으니까 표면적인 표현이고 우리 이면적으로 해석하면 자, 총애를
나댄 거예요. 신하는데 지나치게 나대면은 목 잘리잖아. 그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나댄 거야. 너무 까불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충성심만 있잖아? 그러니까 옳은 말인데 지나치게 솔직하게 하는 거야. 전화 이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500번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초청되죠. 어느 순간. 자, 이 얘기인데 근데 사실은 이래요. 사실은 그냥 정치 싸움입니다. 방파 싸움이야. 지금이랑 똑같아요. 자, 그 당시 동민이랑 이거는 내가 TMI니까 듣기만 해. 자, 동민이랑 서인이 있었습니다. 역사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서인이었어. 오케이? 그럼 적군이잖아. 자, 어느 순간 요걸 가지고 저울질을 열심히 합니다. 왕은, 임금은. 자, 근데 어느 때가 오면은 어느 편을 들어야 돼. 그게 임금의 역할이야. 그게 왕권이에요. 자, 그러니까 어느 편을 들 때 여기 편을 든 거야. 오케이? 여기 이희도 서인이었어. 친구잖아. 얘도 숙청. 얘가 죽었나 이렇게 그래. 그 다음에 정철도 숙청 이렇게 된 거야. 오케이? 결국에는 숙청당해서 요게 된 거야. 근데 여기서는 내가 너무 낮은 정도로 정리를 한 거죠. 그죠? 자, 청해봤던 신하가 충성심만 있었다라는 이런 어떤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너무 지나치게 나댔다 해서 지나쳤다라고. 자, 너네는 태도를 쓰면 돼요. 자, 지나쳤다라고 스스로를 책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책하는 거예요. 그거를 써놔. 여기 태도는 그래서 자책이자 성찰인 거야. 성찰적 태도인 거야. 성찰적 태도. 성찰적인 어떤 태도가 여기서의 태도로 내가 지나쳤다. 그 밑에 그런 설정, 그 태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표현기법 나올 거니까 볼 거예요. 자, 얘들아 여기까지 일단은 이 유배운 이유예요. 오케이? 유배운 이유까지. 그다음 이제 밑으로는 이 태도가 4줄 정도 드러날 건데 비유법 같은 거 나올 거고요. 너네 물어보겠죠? 승우야. 누워서 생각하고부터 4줄. 중량 전까지. 네. 자, 아까 얘들아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원망을 하느냐 원망하지 않느냐거든. 오케이? 자, 요거에다 주안점을 보고 잘 볼 거야. 일단 자책한다고 나왔죠. 자, 대구부터 묶읍시다. 누워 생각하고 일어앉아 헤아려 보니 뭔가 운율 느껴지죠? 중간에 끊어. 자, 누워서 생각하고 일어나서 생각하니. 자, 누워서 생각해보고 일어나서 앉아서 헤아려 보니. 그러면은 우리는 이 틀을 짜면 정확히 요소만 파악하면 오히려 선명해지잖아.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뜻이야. 누워서 생각해보고 누워서 성찰하고 일어나서 성찰해보니. 고전소설에 가장 많이 나오는 옵션 대부법 운율 힘없이 나왔고요. 웬만하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그 다음에 그랬더니 성찰의 결과 내 몸에 지은 죄. 자, 이제 잘 봐. 원망하는지 안 하는지. 자, 내 몸에 지은 죄가. 자, 내 죄가 뇌가 치사였대. 뇌. 효준아, 매면 한자 매면보다 땡. 뇌 한자로 매면 한글 우리말로 산. 외산. 들어봤죠? 최근 정도 들어봤죠? 자, 외산, 산이라고 했다. 산이라고 정확히 쓰시고요. 산 가치예요. 얘들아, 가치로 이렇게 썼지만 가치란 뜻이야. 그럼 지규법인 거야. 자, 내 죄가 산같이 높게 아주 대단히 죄가 많다, 죄가 크다 이런 뜻이에요. 산에 빗댔고요. 지급법입니다. 성찰하면서 내 죄가 산처럼 크다. 그러면 이 사람은 원망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자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원망 안 한다는 얘기가 나올 건데 요거 잘 봐. 자, 일단 또 묶어. 누가 봐도 또 대구죠? 하늘이랑 원망하면 끊어. 사람이랑 허물을 하랴 끊어. 자, 이렇게 형식을 또 대구로 맞춰놓으면은 요소만 파악하면 돼요. 하늘, 근데 이거 잘 봐. 자, 하늘이랑 원망하면 이 형태가 지금이랑 조금
강파겠죠? 허물하다는 탓, 허물이 탓이에요. 남의 허물을 할 때. 탓하게 쓰랴. 탓하게 쓰랴.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러면 대은아. 원망하게 쓰며 탓하게 쓰랴? 이거 물어보는 형태지. 네. 그럼 이거는 의문이겠어? 서이겠어? 자, 해석 어떻게 해야 돼요? 원망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 서리적으로 해석해야 돼. 이거 서리가 쓰인 거 얘들아. 서리법이 쓰였어요? 그럼 해석 어떻게 해야 돼? 그래, 반대로 해야 돼. 그럼 원망 하는 거, 안 하는 거야? 안 한다는 거예요. 얘들아, 원망 안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서리법 중요해요. 원망 안 한다를 서리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자, 탓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한다. 남 탓? 안 한다. 그치? 남 탓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서리법이 쓰였고 반대로 해석해야 원망 안 하는 게 드러난다. 자, 대구설이 나오죠. 2세트. 자, 그래서 원망 안 하네요. 임금 원망 안 해. 다른 이 동인 원망 안 하고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해. 근데 문제는 밑에 줄에 뭐라 그래? 자, 지우라. 요 줄만 읽을 거예요. 셜 시작. 자, 탓 안 한다는데 갑자기 탓으로 또 탓하고 있어. 그러니까 너네가 문제가 오답률이 제일 높은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 원망 하느냐 안 하느냐를 어렵게 물어보면 여기서 어렵게 내요. 자, 원망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셜어에 일단 써놔. 자, 형태가 이렇게 좀 달라서 그렇지 이건 서러워입니다. 자, 그러니까 직접 표출이야. 시에서 정서가 직접 표출됐다? 그럼 이렇게 특징이 됐죠? 서럽다 나옵니다. 하자가 일단 서러워. 스스로 서럽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풀어헤아려 보니, 그러니까 서러운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 고찰해보니, 자, 조물하면 조물주예요. 조물주의 탓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물주 탓이다, 탓이 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로다도 체크할 겁니다. 일단. 자, 원망 안 한다 그랬고 난 탓 안 한다 그랬는데 갑자기 조물주 탓이래. 하라는 얘기야. 자, 이거 해석 잘해야 되겠죠? 주혜야, 조물주 뭘까? 조물주. 들어는 봤어? 조물주. 자, 이 당시는 유교잖아. 그러니까 뭐 기독교, 천주 이런 거 없잖아.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창조주, 절대적 정도 생각하면 되거든. 창조주. 이게 그냥 입장을 만든 사람 이 정도의 의미인데요. 이런 걸 다시 말해 운명이라 그래. 운명, 그냥 내 운명. 내가 저절로 이렇게 됐잖아. 쉽게 말하면 팔자. 모든 게 팔자소관이다 이런 얘기 있잖아. 자, 그러니까 조물주를 탓하는 거는 어떤 특정한 대상을 상정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운명론적 세계관인 거야. 오케이? 운명론적 세계관이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원망하는 게 아니라 운명론적 세계관입니다. 태연아. 아니야, 이걸 못 맞추면 여기야. 지금 대은이가 가는 거예요. 못 맞추면 가는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이잖아. 그러면은 원망한다 안 한다? 응. 조물주로 원망하는 것 아니다? 확실해? 가야 되는데? 확실해? 네. 자, 원망 아니다. 오케이? 원망 아닙니다. 운명, 그냥 내 운명이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정서를 쓰세요. 자, 원망한 거 아닌 거 얘들아. 자, 정서 쓰세요. 체념적인 거야. 운명론적 세계관, 그 다음에 체념적 태도. 자, 자책하고 성찰적, 체념적. 자의 태도가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임금이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는 게 아닌 체념적, 운명론적 태도를 지닌다. 됐죠? 자, 그 태도를 근데 이제 여기 얘들아, 요거 이제 주시해서 보세요. 자, 너네는 화자의 정서 태도를 종결어미 보면서 늘 화제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 자, 근데 종결어미가 현재어 말고 고전 시간에서는 좀 더 애매해. 그러니까 종결어미를 로다 이런 거 잘 봐야 돼. 뭐뭐 로다, 뭐뭐 도다, 뭐뭐 노라, 뭐뭐 도다, 뭐뭐 시라 이런 거 나오면은 잘 보세요. 특히 시라 같은 거. 여기는 당연히 임금을 그리워하는 내용이니까 기승전 한탄의 정서야. 한탄의 정서가 이미 거의 뭐 확정됐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영탄적 어조 한탄의 정서인데 앞으로 다른 온갖 시가 문학에서 로다, 노라, 쉐라 이런 애들 나오면 잘 봐야죠. 이 쉐라 같은 애 익숙하지 않은 애들. 공결함이 여기서 당연히 한탄 체념적
그래서 서럽다. 운명이다. 내 팔자다. 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 이제 본사 2를 했을 뿐이에요. 오케이. 자는 애 없죠? 감이다. 좋았다, 그제? 힘이 느꼈는데 감이 여기 약간 망하려는데 조절이 안 되고 있는데? 한지가 좀 더 덥지 않나? 이거 물어보는 거 아니고 덥다는 얘기야. 이거 그냥 내리겠다는 뜻이었어. 지율이 말고 송은이가 있자. 자, 얘들아, 아까 내가 뭐 시켰는데? 승우 시켰나? 시연이 아까 읽었지? 중량 밑으로. 승우 읽기 전에 소은이가 승우 준비하고 있어. 소은이가 개성 전까지 읽을 겁니다. 중량 밑으로 개성 전까지 소은이, 그 다음에 개성 밑으로 승우 이렇게 읽을 거야. 시작. 처음부터. 내가 자, 승우 체인지. 자, 뒷장에 세 줄 나왔습니다. 이 세 줄은 참고로 결사예요. 얘들아, 너 체크해. 차라리부터 승우 결사합니다. 아리아 한이와. 네, 자, 갑자기 각신님이 나왔다는 거 제가 여기 쓰고 갑시다. 갑자기 각신님 나왔어. 자, 아까 전격가사 운율도 체크했지만, 자, 여성화자 2명 있었죠. 잠깐 까먹었었죠. 그만큼 기준이 명확하고 적다는 뜻이야. 자, 이때 결사에 갑자기 빠져있다가 다시 나오는 거야. 자, 여기서 위로 할 거예요. 그럼 여기 감녀라고 한번 체크해보세요. 마지막 줄 화자는 다시 감녀다. 보조 인물로 이렇게 서사에 나왔다가 한참 빠져있다가 위로하고 이제 둘 다 포장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근데 중량이 참고로 돼 있어요. 요거 소리 다 돌아와. 얘들아, 지금 우리 유배운 이유까지 했죠. 자, 서사 끝났고 본사 일을 하다가 끝난 거야. 여기 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2가 생략됐어요. 지금 중량이 2거든. 그 다음에 이제 3도 애매하게 끝나가지고 이제 3 언저리에서 이제 다시 시작인 건데, 중략된 부분은 한 줄로 정리하고 끝낼게요. 그러니까 중략에다가 써놔. 이거 본사 2라고 하면 써놔. 자, 중략 본사 2 뭔 내용 나오냐면 임금님 걱정하는 내용 나오거든. 임금의, 그러니까 선조 왕의 사계절을 염려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사계절 염려. 너네 내신할 때 이런 거 할 거야. 자, 임금, 선조가 지금 나랑 떨어져 있었잖아. 한양에 계신 임금이 어떻게 봄, 여름 이 폭염 어떻게 지낼 것인가, 누가 옆에서 모실 것인가, 이런 얘기를 이제 네 파트로 이렇게 연분의 마음이 드러나는 파트예요. 자, 건너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리의 이 중량 밑으로는 이제 3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일부가 생략되고거든. 그러니까 여기 쓰세요. 자, 무슨 상황이냐면, 자, 임금의 소식을 지금 유배지잖아. 자,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임금의 소식을 알기 위한 노력을 좀 해요.
말이냐면 강의 뱃사공이 혹시라도 나를 다시 데려오라는 사실 혹시 데려왔나 싶었는데 당연히 없어요. 자, 그 결론은 임금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 산에 올라갔다가 강으로 내려가는데 결국은 좌절되고 허탈하게 집으로 귀가합니다. 여기부터가 중요한 밑에 이제 집으로 귀가한 상황. 연서의 이해 갔죠? 집으로 귀가한 상황이거든. 연서가 4줄 읽을 거예요. 모청 시작. 자, 모천 찬자리에서 모천 초가집이야. 초가집. 유배지겠죠? 기와집 아니고 초가집. 초가집에. 자, 밤에 왔어. 지금 이제 이런 걸 하다가 밤이 된 거야. 그러니까 실패하고 돌아왔잖아. 밤이에요. 시간적 배경. 자, 밤중에 돌아왔어. 자, 봐봐. 밤에 이 좌절된 이 허탈함을 느끼면서 혼자 사는 초가집에 왔어. 기분이 어떻겠어? 굉장히 쓸쓸하겠죠? 굉장히 허탈하고 쓸쓸하겠지? 자, 이 정서를 봐봐. 얘들아, 이거 너무 이제 지나가면 안 돼요. 초가집은 중요하지 않지만 차다. 이거 무슨 감각이야? 촉각이죠. 이 촉각이 이렇게 나와주고 알아차려야 돼. 자, 촉각적 신상 이런 거는 조미료라 그랬어요. 결국에는 정서 강화하려고 쓴 거야. 자, 그러니까 쓸쓸한 감정입니다. 차가워, 차갑다라는 걸로 화자의 처지를 정서를 강조하는 거예요. 차가운 아무도 없고 다 실패하고 돌아오는 이 공간이 더 차갑게 느껴질 만큼 쓸쓸하다. 자, 이 얘기고요. 그다음 이제 2번째 현지화 준비해. 여기에 이어서 신상도 그렇지만 얘도 조미료야. 표현 기법 나오겠죠. 자, 반벽 청등. 여긴 해석은 표준 이든이라고 합시다. 이든아, 한 글자 정도만 알면 돼. 반벽 청등의 청 뭐겠어? 청. 한 글자로 해석하면 돼. 한자 상관 4개 중에 한자만 알아도 돼요. 등이나 청. 등. 불이야 얘들아. 청사초록. 자, 등불. 등불이에요. 야, 등불. 전등은 아니야. 누가 전등이래. 그 당시 전등은 아니잖아. 등불이에요. 초가집에 등불이 화난 거야. 불 켜놓고 갔나봐. 하여튼 등불이 켜져 있는 집에 온 거야. 차갑고 느껴지는데 환하게 느껴져. 자, 차가운 것도 강조인데 얘도 강조겠죠. 자, 그러면 현지야. 혼자 사는 집에 다 실패하고 왔어. 안 그래도 쓸쓸한데 차가운데 화내. 그러면 이 쓸쓸함이 더 커지겠어? 완화되겠어? 화난 집에 이 쓸쓸함이 더 커지겠지. 그럼 얘 무슨 역할이야? 예. 정서를 강조하기 위해 쓰이는 자연문. 그거 아니고 다른 거. 뭐야? 오케이. 자, 도전시가 많이 나온다고 했죠? 객관적 상상입니다. 자, 자연물은 그냥 사물이라고 보면 돼요. 자연일 수도 있고 그냥 물건일 수도 있고 사람 아닌 거야. 자, 그러니까 청사처럼 등불이 화나나? 쓸모없는 거지. 나 지금 쓸쓸한데 등만 화내. 그럼 쓸쓸함만 부각할 뿐이에요. 생각 객관적 상관물로 화자의 정서가. 그러니까 신상이건 표현 기법이건 결국에는 쓸쓸한 감조가. 여기 나오는데 이게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따가 하나 더 나올 거고요. 또 누군가 시킬 겁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 오르며 내리며 해 뜨며 반하는 요걸 위해 아까 설명을 한 거예요. 자, 오르며서 산에 올라갔었다 그랬죠? 오늘의 일과를 회상하는 겁니다. 산이라고 치면 돼요. 산에 올라갔었어. 그때 실패했고요. 이미 소식을 알 수 없었고. 그다음 내리면은 강으로 내려가서 또 이제 사공이 없이, 뱃사공이 없이. 뱃사공이. 자, 뱃사공이 오는지 확인해 또 실패했죠. 자, 이렇게 헤매며 방황했더니 밑으로 적은 것 이런 것도 중요하진 않고 그냥 필요하면 쓰세요. 잠깐 사이에 역진 이 정도는 한자 알죠? 힘이 힘력인데 쇠진 그러니까 힘이 빠졌다. 힘이 다 체력이 고갈됐다 이 소리야.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러느라 피곤하다 이 소리예요. 시원하 피곤합니다. 자, 지금 본인의 상황이야. 자, 잠에 들어
정신 차릴 동안 쓸데없는 얘기 좀 TMI 이 사람 50살 정도 정도 나이가 54, 54 이때쯤 유대 같거든. 자 그러니까 힘이 들만하지. 늙은이가 이때 상노인이고 그 다음 50이면 지금이 한 70, 80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지친 상태야.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걸 느끼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시연아, 자 그 줄만 읽어. 찾았죠? 시간 일부러 줬어. 적은 것. 중량 밑에 네 번째 줄. 그래서 번호가 옆에 있어야 돼. 자, 저기 시연아, 중량 보이죠? 그 밑으로 네 줄 밑으로 내려와. 보이지? 자, 넘길 정도예요? 아니죠? 넘길 정도면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찾았지? 진짜. 자, 잠에다 체크. 자, 지금 피곤하다 그랬어. 이제 잠 나옵니다. 이렇게 소재가 중요한 파트에 정확히 표시하세요. 잠이 든다는 거는 다시 말해 이제 뭐를 꿀 수 있어? 꿈이 나올 거야. 얘들아, 이거는 이 시간뿐만 아니라 공식 같은 거는 자 근처에 꿈 나올 건데 바로 밑에 줄에 나와요. 다만 이렇게 나와. 시옷, 기억, 이거. 자, 꿈 체크. 잠, 꿈 이거 공식이야. 자, 그럼 이제 꿈에 누구 나오겠어? 꿈에 시연아. 꿈이라도, 자 지금 다 실패했잖아. 이메일 소식은 모르지만 꿈에라도 누구를 만나야 되겠어? 임금님 나와야 되겠지.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다른 시도도 마찬가지야. 다른 시가의 가사는 아주 단골로 잠이 들면 꿈에서 만나고자 하는 임금이 됐든 진짜 남자 누군가가 됐든 만나는 매개체로 씁니다. 그러니까 요 공식 요거 알아두시고, 자 꿈이 중요한 거지. 자 꿈에다가 재회의 매개체 이렇게 쓰면 돼요. 재회의 매개체입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걸 꿈에서나마 재회할 수 있는 소망 실현의 매개체 수단이고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꿈의 조건 정도 되겠죠? 작은 꿈을 꿀 수 있는 조건. 꿈 꿀 수 있는 조건이자 기회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꿈에서 재회를 할 수 있다. 네, 재회를 해서 임금이 나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갈게요. 자, 역지나 어쨌든 풍장에 잠깐 눈이 정성이 지극하여라는 건 산에 올랐다가 밑으로 내려갔다 이런 거 말하는 거야. 그래서 꿈에 님이 나왔어. 님이 나왔어. 자, 이제부터 꿈 파트 묶읍시다. 옷부터 네 줄. 자, 옷 같은 얼굴부터 네 행 묶어. 매여 하니까지. 보기조차 매여 하니까지. 시연이 이제 잘 찾아. 매여 하니까지 묶으세요. 이게 이제 꿈 얘기거든? 꿈 얘기인데, 이거 간단하게 할 겁니다. 꿈에서 회포를 풀어야 되잖아. 그지? 자, 임금님에 대한 이 마음, 우리 주제, 연분, 지정. 지금 이 얘기하는 거잖아. 임금님을 지극하게 그리워하는 마음을 회포를 풀어야 돼요. 이 회포. 이걸 나눠야 된다는 뜻이야. 정을. 자, 회포를 풀어야지 이 꿈의 기능이 실현되는 건데. 풀 수 있는지 볼게요. 자, 일단 님이 어떻게 꿈에 나왔는지 모습 묘사 부분 체크해. 옷 같은 얼굴이 아니나마 늙어셔라. 자, 쉐라도 체크. 아까 쉐라 나온다 했지. 자, 옷 같은 얼굴 해주나 옥에 빗댔어요. 옷 같은 얼굴 누구의 얼굴이겠다? 임금님. 자, 무슨 법이다? 같은 이니까 지규. 자, 다 쓰세요. 옥에 빗댔고요. 얼굴은 임금님 선조의 얼굴이고 지규법. 원래 옷 같았던 얼굴, 귀한 얼굴, 용안이잖아. 용안이 꿈에 어떻게 나냐면 반절, 늙었대. 늙었다라는 안타까움을 종결함이 쉐라로 나타낸 거야. 쉐라 아까 유시민 뭐라고 했죠? 자, 그러니까 꿈에 임금님이 나왔는데 내가 알던 임금님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노쇠한 그런 모습인 거야. 자, 이제 여기다 쓰세요. 화했다는 거는 실제로 늙은 실제 상황 아니죠. 꿈에 나오는 누구의 주관적인 이미지야. 네, 정철. 정철이라는 화자의 주관적 인상인 거야. 화자의 주관적 상상 이미지예요. 이런 설 정도 알아두면 뭐 당연하게 느껴지겠지만 실제는 당연히 아니라는 거 알잖아. 근데
내가 없어. 나라는 충신이 없어서 임금이 적절한 보살피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용안이 안 좋아졌다라는 주관적 상상이 개입된 겁니다. 오케이? 그 정도 알아두세요. 이것도 어렵게 물어보면 돼. 그러니까 주관적 이미지다. 당연히 실제가 아니고 이런 어떤 주관이 반영된 이미지다. 어쨌든 늙은 모습으로 노쇠한 모습 나왔어요. 안타까우니까 쉐라 이거 나오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풀 수 있는지 없는지 볼게요. 마음에 먹은 말씀 실컷 하려고 했더니 그냥 쉽게 지나가. 마음에 먹었던 연군지정을 회포를 풀려고 했더니 자, 이게 너무 크면요 말이 안 나옵니다. 오케이? 목이 메입니다. 눈물이 막 나. 눈물이 막 나고요. 그 다음에 목이 메어서 말하기 전에 이미 목이 메어버렸기 때문에 저는 회포를 못 풀었어요. 자, 눈물이 나서 말을 할 수가 없으며 정을 못 다 풀었는데 목이 메어왔다 이 얘기야. 자, 그리고 결론은 회포를 못 풀었는데 이유가 뭐다? 이 연군 지정이 너무나 커서 결국엔 요거가 안 돼요. 요거. 네, 불쌍해? 이런 이입까지 내가 기대 안 했는데 높이 삽니다. 네, 이입 좀 해주세요. 자, 너무 이 연군 지정이 크다 강조하니까 결국 꿈은 얘들아 이거야. 너무 단순하지 않니? 꿈의 기능 연군 지정 강조. 연군 지정이야. 결국은 왜 나왔다? 연군 지정 강조다. 자, 그래서 이제 얘들아 공식이 하나 더 나왔어요. 자, 임금님 어쨌든 실패했어. 자, 그럼 이제 다시 꿈 깨야죠. 자, 요거까지 공식이에요. 꿈을 깨려면 누가 울어야 돼. 자, 누가 울겠어? 이 당시 시골 아침에 새벽에 누가 일어나야 인간이 일어나요? 누가 울어야 돼? 닭 울어야죠. 개셔는 닭소리입니다. 하지만 5시, 6시 이럴 때 닭이 울면 인간들이 일어나잖아. 인간 깨우는 시계 같은 거잖아. 자, 얘가 우는 거야. 그러니까 꿈에서 깼다. 그럼 닭은 이 꿈의 방해물이 되겠죠? 그리고 화자가 하지만 약간의 원망을 하는 대상으로 설정합니다. 원망의 정서가 좀 반영이 되거든. 자, 그러니까 이거 조건 참, 꿈, 그 다음에 재회, 닭소리 이렇게 요거 공식이야. 자, 근데 이제 원망의 정서가 어디 나오냐면요, 요 정도가 이제 좀 해석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개션 앞에 오견된이 있거든. 자, 이게 방정맞은이라는 뜻이에요. 자, 선아, 방정맞은. 닭소리를 앞에 수식어 방정맞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화자의 원망의 정서를 여기서 좀 드러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내신할 때 뭐. 자, 개성의 잠소리 어찌 담이 깨버렸다. 그래서 한탄 아주 원망스럽다. 그리고 망했다. 한탄의 정서 아시죠? 전고에다가 한. 우리 정서는 기승전 한탄이야. 근데 어쨌든 종결어미, 전고 이런 거 나오면은 한탄의 정서. 그 다음에 그 한탄을 이제 모아가지고 중요합니다. 근데 쉬워. 허수만이에서 쉬워 이제. 자, 이제 밑에 줄 별표 치세요. 어와 사고다. 자, 이게 많이 해서 이제 쉬운데 여기에 교문장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처럼 나왔어요. 자, 우리가 흔히 영탄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 영탄법이 어디에 쓰였다 이런 거 보기 1번에 많이 나오잖아. 문제 1번에. 자, 영탄법을 나타내는 방법은 2개예요. 하나는 감탄사. 감탄사로 나타내는 거야. 영탄법은 정서왕주야. 참고로 정서를 강조하는 표현 기법입니다. 이 영탄법은 첫 번째 감탄사로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째 이런 식으로 영탄적 종결어미로 나타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통칭하는 영탄법이라고 해. 영탄법이 감탄사로 나오거나 아니면은 확률로 영탄적 종결어미로 나오거든. 그게 다음인 거야 지금. 그래서 여기는 이 소명아 누가 봐도 감탄사죠?
이건 내가 설명을 해주니까 이러지. 감탄사는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겠죠. 찾기가 되겠어. 그러니까 종결미를 늘 얘들아 의심부터 하고 보고 늘 주시하자 여기. 자, 다음은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연서야. 이님이 어디 가는 거 했어? 자, 이제 연서는 감정이입을 할 준비를 하세요. 자, 연서 이제 중요해. 지금 이 감정 그대로 본인이 정철이 돼야 돼요. 자, 이 기분으로 잠결에 일어나서 이제 잠 때문에 깼잖아. 자, 실패하고 이제 어쨌든 일어나서 앉아서 창을 열어서 이제 바라봅니다. 그런 연서의 눈앞에 뭐가 보이냐? 어여쁜 그림자가 보인대요. 네모. 어여쁜 물어보자. 현채야. 현채 보고 어때? 어여쁘다. 어여쁜 백성에게 니르고자 하는 말이 있어도 이루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그러니 내가 한글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 했죠? 어여쁘다는 그 당시 무슨 뜻이었다? 가엾다. 그리고 안타까워하는 건 가엾다. 뭐 가엾은 그림자 이 정도야. 자, 어쨌든 그림자에다가 네모. 자, 이게 뭐겠어? 연서야. 지금 망했죠? 망했는데 잠깼죠? 아까한테 원망 좀 했지? 자, 그 상태로 보이는 그림자야.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그때 그림자가 보여. 그럼 기분이 어떻겠어? 화나니? 더 커지겠지? 자, 그럼 얘 뭐야? 이 정서가 더 극대화된 거야. 얘 때문에, 얘 덕에. 그럼 얘 뭐야? 이거 뭐라 그랬어? 정서를 더 극대화하는 자연들 뭐예요? 아까 하나 더 나온다고 했어. 뭐야? 객관적 상관물. 자, 객관적 상관물 틉니다. 아까 참고로 청사초로, 그러니까 반벽 청등으로 나왔죠. 자, 화만한 강조하는 자연물 그리자. 날 조칠 뿐이로다. 로다도 나오잖아. 세트잖아. 로다도 나오죠. 로다. 영탄적 이런 것들 초점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별참에 드디어 별사. 아까 체크해놨나? 체크하세요. 차라리 여기서부터 별사 이제 끝난다는 거고 시간부터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자, 차라리 이거는 끊어졌기가 된 거야. 자, 차라리 시어디어는 누가 한번 천재를 한번 맞춰주세요. 천재가 있다면. 자, 이거 아까 누구 나왔어? 아까 누가 맞춰? 지혁이요. 나 누가 한 명이 맞췄거든? 이 시어디어는 지금 안 쓰는 표현이야. 근데 맥락상 추론 가능해. 조금 난이도가 높긴 한데, 자, 우리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 하고 내려왔으니까, 자, 차라리 시어디어 나벌이 되겠대. 나벌이나 되고자 한데, 자, 시어디어 해석 가능할. 그래, 이게 나오는데 이거 죽어서예요. 죽어서입니다. 써. 시어디어 죽어서입니다. 차라리 죽어서. 차라리에서 뭔가 느낌 왔죠? 차라리에서 느낌 왔지? 차라리 죽어서. 자, 죽어서 이제 후순아 맞추세요. 나골이 되겠대. 나골이 되어서 님이 계신 임금님이 계신 창 한양에 도성에 나골이 돼서 나골은 다리잖아. 다리 돼서 비추고 싶대. 그런 간절한 의지, 연군 지정을 강조합니다. 동그라미 리라 성어하람이 비최리라. 자, 이 얘기예요. 님이 계신 창에 대해서 하자가 나골이 된 거야. 비치겠다라는 이 연군지정 주제. 이거 지금 결사니까 이 집약 정리 요약하는 겁니다. 자, 그때 이제 혜준아 여기는 본인 파트예요. 지는 달이라. 얘들아 이거 여기 정확히 써. 지는 달이고 지는의 의미가 좀 할까? 자, 나골 지는 달에 내가 지는 달이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런 애들을 두 글자로 나는 죽어서 나 대신 얘가 돼서 임금 옆에 머무르는 거야. 내가 죽어서 얘가 될 거예요. 두 글자. 그거 아닌데 아까도 그런 답이 나왔어요. 초성 이런 거 어떻게 되더라? 이거 의도하지 않았어. 이거 아니면 이거 뭐야? 어떡하면 좋아. 진짜 이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그래요. 자, 이거 뭐야? 선생님, 오케이. 선생님 주세요. 자, 분신 1입니다. 입장 하나 더 나올게요. 자, 나골 분신이야. 내가 죽어서 얘가
드디어 감녀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를 듣고서 이 구구절절한 사연을 듣고서 막 죽음까지 상정하는 걸 보고서 안타깝잖아. 자, 달은커녕 이게 나벌이죠. 이게 1번 분신 달인데 달은커녕 달 말고 뭐가 되라 그러냐면 굳은 비. 그러니까 이어졌기로 해서 그렇지 이거 굳은 비예요. 굳은 비가 되소서라고. 요게 당연히 그러면은 감녀가 제하는 분신이겠죠. 그리고 얘가 위로예요. 위로야. 자,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재영이한테 보자. 자, 굳은 비를 제하네. 나거리 되겠다고, 나거리 돼서 임금 옆에 머물기가 한다라는 말을 듣고 굳은 비가 돼요. 네. 나거리랑 비랑 무슨 차이야? 둘 다 분신인데. 살아서는 옆에 못 있으니까 나는 죽어서 얘라고 돼서 분신이 돼야 되는데 비랑 월의 차이가 좀 있어요. 여기가 임금이면은 다른 여기서 비추지. 비는 떨어지지. 자, 일단 비는 여기 이제 임금이면 여기로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더 가깝잖아. 여기서 눌러도 돼요. 자, 가깝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이 가라라는 그래서 위로예요. 가까이. 오케이. 거리가 가까운 거. 그러니까 거리가 먼 거. 상대적으로 먼 거. 자, 마음을 나타내는 건 맞습니다. 근데 둘 다 분신인데 먼 게 나궐, 그 다음에 가까이가 비예요. 근데 둘 다 굳고 둘 다 지는이야. 이거는 상황을 나타내는 하강적 이미지예요. 지는, 굳은 이런 거는 어쨌든 지금 죽음까지 상정해야 될 정도로 나는 게 현실이잖아. 그러니까 하강적인 이미지가 나온 거고. 자, 이제 정리. 이렇게 비가 되라라고 하는 감녀의 애정관에서 여기 마지막 감녀는 적극적 애정관. 위로의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인 애정관이 감녀의 어떤 애정관이고 상대적으로 먼 거, 요게 을려의 소극적 애정관이다. 요렇게 그래 뭐 대조까지는 아닌데 뭐 하여튼 좀 차이 이 정도. 자, 그래서 위로로 이 만남, 이 연분 지정을 위로하는 어떤 역할을 감녀가 한다. 그렇게 끝이다. 됐지? 내신에 나오면 기억해야 돼요. 객관적 두 개 뭐 이런 것들. 자, 이제 문제 두 개 풀어. 이거는 맞춰야 돼. 이미 답 나왔어. 자, 1번, 2번. 모두가 답을 맞춰. 이렇게 경 이게 뭐? 아, 어지러워. 그래도 색깔 대비가 좀 있는데? 시험이 시킬 겁니다. 혜윤이도 시킬 거고. 둘 중에 답이 안 나면 가민이도 시킬 거고. 아, 현채야. 그게 거기 나오지? 좀 어두워졌는데? 지금 쫄렸어. 어두워졌어. 아예 배터리가 없나? 아예 아, 어두워졌어. 그게 아니라 어. 흐릿해요. 아니야.